경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경근에 대한 얘기. 자, 경근의 문제로, 근육의 문제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무릎 앞쪽의 통증의 그 근들은 슬개 대퇴 증후군이라 해서 사두근과 슬개근과 연골, 아까 그 붙어있는 연골 있잖아요. 어디가 붙어있어요, 아까? 아니, 넘어가. 그냥 그 슬개골 안쪽에 붙어있는 그 연골을 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연골, 요런 게 되게 중점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봐야 될 게 대퇴 사두근 중에 대퇴 직근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슬관절을 구부린다. 무릎을 구부려. 대퇴 직근은 무릎을 구부려. 그 무릎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아까 상전 이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도 구부려. 상전 장골극에서 붙는 게 아니라 요 아래서부터 오는 대퇴 직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슬개골을 싸고 경골에 가서 붙어요, 특징이. 요 경골 조면에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상전 장골 하 아래에서. 하 장골극에서. 상하 이렇게 돼요. 상전 아래에, 상전 앞에 부분 아래에 요 톡 튀어나온 부분. 네? 인상할 때 중요해요. 촉지할 때. 이렇게 보면 요거 상전이야, 전. 요 아래가 하야, 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간다니까, 대퇴직근이. 대퇴직근이 이렇게 해서 무릎을, 요 뼈를 감싸서 요 아래 가서 붙이는 요 아래가 이렇게 거칠거칠하죠? 맨질맨질한 거는 인대가 안 붙어요. 떨어지기 좋아. 거칠거칠해야지, 거칠거칠해. 그래서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임상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간에 비관이라고 하는 혈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전혀 생각지 못한 자리죠. 무릎이 아픈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프다 그래요. 딱 슬개골 무릎 앞쪽이 아프잖아요. 이게 근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경근의 중요성. 우리 경락학 배울 때 경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맥에는 혈자리가 있다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경근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경근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반드시 아까 같이 슬개골에 치료해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침이나 뜸을 떠서 치료가 안 된다면 그거는 뭐의 문제겠어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곳이 어디겠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얘는 앞통점이라 그래요. 앞통점. 얘는 통증을 일으키게 만든 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증을 보지 통증 일으킨 곳을 찾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를 먼저 촉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무릎에 여러 가지 혈자리를 정하기 전에 누우신 다음에 다리를 곱게 펴고 어깨를 펴야지 근이 쫙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기 비관 있는 이 자리를 한번 그 부분 비관이라 딱 비관이라는 혈자리가 아니고 상전 아까 그 얘기한 그 뼈와 연결된 그 부분을 촉지를 해야 돼. 그러면 주로 어디냐면 여기 치골 측면이 돼. 그래서 거기 하는 사람이 무릎이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를 먼저 침을 놔보세요. 개선이 되나 안 되나. 개선되면 그거 문제니까 다른 거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그 대신 부당 선생님의 전체적인 치료법에 따라서 뜸을 간유, 신유, 비유를 떠주고 무릎을 떠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개골 전면의 통증 유발을 될 때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대퇴 직근. 아까 같이 현대 의사들이 말한 반월판이요, 십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근 학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대퇴 무력감.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게 겁나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걸어가? 그럼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뒤로 걸어 내려가는 분이 있으시면 앞쪽에 있는 대퇴 직근이 무력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래?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비관 자리 그쪽을 찾아서 침을 놔주면 아주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거꾸로 내려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연로하신 여성분들은 많이 있잖아.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 연골연화증이 이렇게 잘 생긴다. 요거 달아가지고. 아까 연골연화증 얘기했죠. 그 대퇴직근 요 침은 이렇게 대퇴직근을 통해서 근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대퇴 그 대정맥이 동맥이 지나가니까 그럼 여기 쪽은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 비관이라는 혈자리에 침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니까 자신 있게 놓으셔도 됩니다. 측면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무릎 안쪽 통증, 족골은 경량만 썼지만 족태는 비경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침은 기본적으로 슬한 합정 위증 약물천을 기본 처방으로 하고, 간경에서는 간주 근의 문제로 곡천과 슬간을 씁니다. 그리고 비경에서는 혈액과 음능천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곡천 슬간에서 쓰는 봉건근, 박근, 반방향근, 또 하나 반건양근, 요게 아까 말한 거위발 건염이라고 해서 안쪽 통증이 부어나면서 아픈 사람들의 잘 안 낫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다. 그러니까 치료해서 잘 낫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낫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붙는 거예요. 거위발 건염이 음능천이라는 것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봉공근은 어디로? 상전, 장골, 극으로 올라가고, 박근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치골로 들어가서 붙고, 반건양근은 어디로 간다고요? 좌골에 가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나란히 시작을 했어도 세 개가 각각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거나 골반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 앉은 자세,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노래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거,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 있잖아. 다리 꼬지 마. 다리 꼬면 그 순간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 거위발 건염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아프게,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다그 연속을 아프죠. 그래서 거위발 건염 이쪽 낫는 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다 이쪽이 아프니까 이제 침을 이쪽으로 놓겠죠. 경맥상으로도 그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거위발 침을 들어가면 이렇게 저 봉공근, 곡천이라는 자리에서 침을 넣게 되면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 비복근까지 침이 다 관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1타 쌍피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 더 피 3개가 딸려오는 거예요. 곡천에서. 그러니까 곡천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돼요. 그 안에서 쓰게 되면. 그리고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 무릎이 아프면 어디가? 요옷을 사년 그랬죠? 허리하고 같이 문제가 있다면 요 부분입니다. L, 요추 2번, 3번, 3번, 4번, 5번, 2번, 1000번, 2번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요걸, 요추신경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곡천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죠. 무릎 안쪽 아플 때. 그런데 거위발 활액망령 경근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염증은 이거 보죠. 봉공근은 상전장골, 아까 설명한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거위발 건염으로 여기가 내측이 아픈 사람들은 이거 여기를 치료해서는 잘 안 낫잖아요. 곡천을 쓰되 잘 안 나.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근의 개념으로 바라볼 땐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앞통점과 동통을 일으키는 근원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곡천을 써서 안 낫다면 앞통점으로 안 낫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원점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각각으로 가야 돼. 각각으로. 얼마나 문제로 동공근에서 일으키는 앞통, 박근에서 일으키는 앞통, 반건양에서 일으키는 앞통. 그러니까 어디쯤 있느냐? 되게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 그러니까 촉지를 해야 돼. 안쪽을 내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촉지에서 아픈 데가 있다면 그쪽을 치료해줘야지 밑에 있는 거위발 건염이 치료가 됩니다. 이게 침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경근적으로 바라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쪽에 있는 거위발 건염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위에서 동통을 일으키는 유발점을 찾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 점을 찾아서 쓰게 되면 다른 데서 치료가 안 되는 안쪽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무릎 바깥쪽 통증, 경맥적으로 먼저 보면 이런 식의 혀를 많이 쓴 걸 볼 수 있어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처방집을 많이 이렇게 혼합해서 보면 주로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습니다. 포인트로. 그 중에 양관이라는 자리는 장경인대에서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잘해주고, 양구는 외측건강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맥의 문제죠. 경맥의 문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치료가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이제 경근을 살펴야 돼요. 사실은 경맥을 먼저 보기 전에 경근을 먼저 봐야 돼요. 순서가 좀 여기서 설명은 바뀌었지만 경근은 분명한 치료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진단만 잘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치료점이 되기 때문에 경근을 먼저 살펴보고 그대에 여의치 않으면 전체법 선생님의 무급보양 등과 이런 자리를 같이 쓰고, 만약에 경근상으로 찾았더라도 부당 선생님의 전체 요법을 써주는 거예요. 전체 요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경인대는 이렇게 해요. 장경인대. 이거 충분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다리 올려서 힘줄 주면 잡히는 데가 장경인대예요. 딱딱하잖아요. 물러보면 딱딱하죠? 이게 장경인대입니다. 그 장경인대가 어디까지 분포되는가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근의 개념에서 볼 수 있으니까 경근을 바로 넘어갈게요. 경근.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고전적인 개념이 다 있는 것들이 이 뒤에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붙었잖아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골반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경근상으로 나타나는 손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 것 장경인대 마찰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장경인대가 어떻게 됐어요? 대둔근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둔근 엉덩이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 장경인대는 인대야, 인대. 아까 인대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뼈와 뼈를 잇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상전, 이거 장골. 장골과 이 뼈를 있기 때문에 장경인대예요. 굉장히 긴 인대예요. 장경인. 그래서 이 대둔근하고 붙고,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해서 요거, 대퇴근막장. 앉은뱅이, 여기 뭐가 있어요? 혈자리가. 거류. 말 그대로 앉을 거류. 이 거류 쓰는 요령이 뭐죠, 이거? 앉은뱅이, 책상다리 안 되는 것. 책상다리 때 불편한 분. 말 그대로 거류잖아. 앉을 안 되는. 거기에 침이 들어가서 써요. 소둔근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를 대퇴근막장근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장경인대가 원활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둔근이 위축이 되거나 대퇴근막장근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엉덩이와 무릎 운동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시원찮은 사람은 옆쪽으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장경인대가 무릎이 때문에 여기서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아프다 그래요. 부위가. 그래서 여기에 통증 부위가 나타납니다. 대퇴골, 외측 상과. 여기 있는 혈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승.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요양관, 무릎이 아프면 슬양관. 그러니까 요슬 사년 이런 얘기할 때는 요양관과 슬양관을 구분해서 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무릎 바깥쪽 통증이 오는데 한 2cm 떨어진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내리막길을 달릴 때 통증이 심하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소리가 잘 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40분이네 벌써.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골반의 문제, 장경인대가 짧아졌으니까 반복적인 체중부와 선수 운동하는 선수들의 문제인데,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 경복, 이럴 때는 엉덩이 실룩, 무릎이 얼마나 관절에 문제가 일으키겠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나이가 들면 이 관절에 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친구 삼아 부활되면 다 선생님들을 찾아올 사람들이, 새로운 가망 고객들. 그래서 주로 이쪽에 트리거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 락파텔라 신드롬, 뻗정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경인대 문제가 있는데, 양구와 슬양관을 거쳐서 촉지를 해가지고 제일 아픈 통증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평자로 이게 이런 치료증이 많을 때는 평자로 해서, 장경인대는 표층에 있기 때문에 직자로 심자하지 않아요. 표층에 있는 근은 어때? 속에 있는 근을 쓰려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직자를 쓰는 거잖아요. 표층에 있는 근은 횡자 이런 걸 써서 침이 들어가서 회복시켜주는 면이 넓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이 아픈 것, 족태양 경매에 이렇게 집중돼서 쓰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은문서부터 대퇴 이두근 장두에 있는 반건양근 이런 근들이 있다 해서 이 근들을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은문, 부국, 위중, 위양, 합양 이런 것들이 얘기해요. 이 합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락은 때문에 여기서 위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수락원을 치료하려면 합양으로 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이드고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할 지금은 아니네요. 지금은 경근상으로 보면은 수박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 가장 치료하기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뭐 십자인대 손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등 치료를 받아도 되고 하지만 수박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박은 요 측면에서 본 겁니다. 요 뒷면에서 본 거예요.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요거 다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혈자리는 어쨌든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써져 있는 글은 필요하시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구글, 인터넷 이런 데 찾아서 참고적으로 무릎 통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해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걸 치료하는 자는 통증이 일어나는 요 자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아래쪽에 하강이라는 자리쯤에 와서 촉지를 해가지고 압통이 가장 심한 부위를 선택을 해서 침을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언덕이나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심하고 비복근, 대퇴두근에 TRP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십자인대라든지 무릎이 잘 돌아갈 때 나타나는 건데 뒷면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수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수락은요 심전은 베이커 낭종에서 수일교에 있는 활액에 낭이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면은 물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저기 이렇게 스케타는 사람들 그래서 수일관 이런 혈자리들이 있는데 수락은 이 안쪽 심부에 있습니다. 깊이. 아까 그 장경인대하고는 달라요. 장경인대는 표층했기 때문에 깊이 놓을 필요가 없고 횡자로 놓으면 되지만 이런 거는 횡자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직자를 이용해서. 그럼 넣는데 여기서 침을 이렇게 넣는데 문제가 뭐예요? 침을 넣는데 찌릿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수 있겠죠. 침이 들어가면 하병에서 침을 쭉 넣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놀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침을 혈관을 찌르면 특히 동맥을 찌르면 아프다고 할 거고 심장을 찌르면 찌릿하니까 깜짝 놀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빈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사전에 주제를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 잘 놓을 수 있다면 뭐 그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방광경의 신경은 이렇게 구분이 돼. S1, S2, L4, S1 그러니까 4번, 5번 S1의 지배를 받는다. 뒤쪽에 무릎 통증이 있으면 혹시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쪽 4번, 5번, 천골 1번에 그 협척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수락은 침을 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이건 요추신경과 무릎 통증에 대해서 연관성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4번 하체는 4번, 5번 S1에 제일 많은 빈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추신경이 흘러가는 쪽에 통증과 저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4번은 측면으로 가 족쇄형 단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L5번은 뒤쪽으로 가고 S1은 완전 방광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마비감이 이렇게 요거만 있는 건지 이렇게 저림 증상이 포함된 건지를 봐서 신경의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맞춰서 여기 협척을 놓거나 신경간을 놓거나 신경근을 통해서 압전을 해보시고 그쪽에 침을 같이 이용하시면 신경으로 인해서 오는 무릎 통증이나 하지제 질환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부당 선생님의 뜻의 이론과 실제 선생님들이 부당 선생님이 좋은 책을 선생님들의 뜸에 관련돼서 필생의 업적에 대한 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어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을 할 때 제가 항상 부당 선생님 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선생님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당뜸이라는 세상에 알려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구당의학이라는 감히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당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자꾸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제 그 제2의 역할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뜸을 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의 특징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선생님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친구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침을 제일 잘 놓는 분이 누구겠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놓지 않겠어요? 근데 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
코로나 알았잖아요. 코로나. 이상한 거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 의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좋은데, 아니 선생님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침을 가장 오래 놓고 장수하시고 증명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전체 때문에 전체. 몸이 아픈 건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거 교육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무릎이 많이 아파. 여러분들이 제하면 세 장씩 하다가 이 내용은 연장구로도 다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래 걸려야 낫는다는 걸 알려주고 반짝하는 거 알려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치료가 들어오죠. 오래 걸려야 낫는다. 그래서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 자꾸 희망을 줘가지고 희망 고통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방에 낫게 해줄게.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그 말 되겠어요? 응? 그 구단 우리 뜸 사람은 실추시키는 거예요, 명예를. 치료 기간은 일정하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6개월에서 1년간은 뜸을 해야 된다. 신조를 평생을 해야 된다. 평생 하니까 선생님이 다 아시는 거야. 평생을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뜸을 능가할 정도로 효과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론과 실제 354페이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고. 시간도 마음도 급하고 좀 늘 강의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방에 낫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한 방에 낫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자, 사지가 이제 사지. 이건 이제 한 방에 낫지는 않아요.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아프니까 혹시 어디 갔을 때 뭐 산행을 하거나 어디 갔는데 순간적으로 다쳐서 급성으로 뭔가 좀 치료를 해서 걷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성적이 돼서 치료를 하는데 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사지. 지금 무릎이 여기 아프죠? 그러면 사지면은 하지, 상지 나누지 말고 사지 중에 똑같아요. 팔과 다리는 똑같은 개념의 몸에서 나온 4개의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무릎은 손에서 있는 이 가지에서는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 얘는 이 부위는 어디? 이게 팔꿈치에서 치료할 수 있다. 간단하죠? 무릎이 안쪽이 아프면 침등은 항상 상병하치, 좌병우치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죠? 음병, 양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면 쪽이 아프죠?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양경으로 가고. 바깥쪽 양경이 아프면 양명경과 소양경이 아프면 방광이 아프면 어디로?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치료해보세요. 그건 혈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통점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산에 내려오다가 무릎을 삐걱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침을 놓으면은 집에는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대로 낫다고 방치하면은 그 사람 한 번 거기 다치면 계속 다칩니다. 왜? 다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 받는 환자도 말려야 되는데 그때는 동묘에 있는 뜸사랑 봉사실 가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무릎 좀 자리 잡고 무릎 관절에 대해서 독비, 외서랑 이렇게 뜸을 뜨시면 일단 그 무릎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후유증은 많이 감소시키고 치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침등의학은 미병의학이잖아요. 미병의학.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픈 환자들을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다 슬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모인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속에 지금 다 슬픔이 있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측은지심은 뭐죠? 인술로, 인이야, 인. 어진다. 여러분들이 어진 사람이 베푸는 술이 뭐예요? 인술이잖아요, 인술. 인술. 여러분들은 인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진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어. 어떤 슬픔? 첫사랑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역할을 우리 뜸사랑에서 부당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문고양 뜸 널리 알리고 우리 부당 선생님 뜸사랑 그 활동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